자,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문제를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. 그렇다고 매일 말씀 다 일일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겨울철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Q&A 우리 지금 찍은 게 9번까지가 있습니다. 9번까지 뭐 소금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, 물은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보셨어요 혹시요? 네, Q&A 그거 보면은 저희 그 유튜브에 따로 있어요. 근데 그 Q&A 중에 오늘 시간은 여러분 혹시 다 손발이 차가운데 해결책이 있나요? 라는 이제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. 이 손발이 차가운데 흔히 냉증이라고 말하죠. 냉증, 손발이 차고, 자 여기서 좀 더 심하면 배도 차고, 또 저하면 종아리도 차고 이렇게 해서. 근데 문제는요, 얼굴은 열이 나요.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. 네,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암 환자든 아니든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몸에 열이 이제 떨어져 있다는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. 특히 너무 춥다. 그리고 추위를 다른 사람들 유독 많이 타고 또 손발이 너무 시렸고 한번 찬 거 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.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뭐 냉장고에서 물 냉수 끄덕끄덕 먹어도 열이 빨리 올라오니까 되는데, 이거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다 보면은 찬물을 마셔버리면 위에 온도가 점막으로부터 온도가 아주 싸늘해지기 시작하면서 한참 동안 걸립니다. 그러니까 흔히들 찬물을 드시고 이제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안 되죠. 네,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찬물도 문제고, 이 손발이 찬 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? 하루 아침에는 안 되겠죠. 방법 있죠. 뭐 그냥 따뜻한 손난로 갖고 다니면 손 따뜻해지는 거. 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. 네, 의미가 없고, 우리 몸에는 열을 만들어내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. 첫 번째 심장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근육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몸에는 이 근육들이 있어요. 이 근육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근육에는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물질들이 거기에 세포마다 이렇게 들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호흡이라든지 영양을 이제 먹은 물질을 영양으로 대사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이 세포 속에 한 물질이 들어있고요. 근데 그 물질이 사람마다 개체수가 다 달라요.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은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열이 훨씬 많습니다. 자, 또 한 가지는 장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복부는 우리 몸의 최고의 발열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복부 관리를 잘 하셔야만 근본적으로 손발을 차가운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럼 이 복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? 우리가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우리 복부에 관여하는 행동 습관이 있죠. 뭘까요? 하루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부에 관여하는 행동 습관 뭐가 있을까요? 먹는 거죠. 먹는 거. 먹는 건데 내가 열을 위해서 무엇인가 운동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습관 속에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만 바꿔줘도 이 냉증이 사라지게 됩니다. 첫 번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발효식품이 가장 큰 문제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음식들이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. 다 인정하시죠? 굉장히 자극적이고 맵고 막 그냥 얼큰하고 그런 음식들, 그리고 더 맵게 먹잖아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냉증에 호소를 합니다. 그래요, 안 그래요? 막 그냥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다 손발이 차요. 다 그래요. 제가 상담 받는 대부분의 환우분들을 보면 다 손발이 찹니다. 뿐만 아니라 몸이 냉체질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냉체질은 면역력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최고의 악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자,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극적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냉증이냐? 이것은 뭐냐면 인스턴트 식품, 그 다음에 효소 부족,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음식에 먹었을 때 그것이 발효되지 않아서 그래요. 특히 발효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, 발효식품은 우리가 먹기 좋고 또 식초나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소화를 잘 시켜주고 흡수를 잘 시킨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지만, 반면에 푸티알린이라고 하는 침의 흐름을 방해시켜버려요. 이 식초가 모든 초 종류를. 그래서 성경은 나시린 초를 먹지 말라 그랬고, 또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도 식초는 우리 위장에 조금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. 우리 위장에서 발효시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발효식품들을 계속 먹다 보니까
이 복부에서 음식을 소화시켜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그 발효를 막 시켜야 되는데 이미 발효된 것들은 어떻게 돼요? 발효가 안 됩니다. 안 되고 썩어 버려요. 그냥 썩어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이 장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듭니다. 결정적으로 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. 유산균 많이 먹죠. 김치 많이 먹죠. 식초 많이 먹죠. 이 문화 자체가 손발을 차갑게 만드는 문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곡물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시죠? 그러니까 곡식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. 우리 몸의 구조는 채식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채식이 채소의 채식이 아니라 곡식의 채식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곡물을 충분히 드셔줘야 되는데 곡식보다는 채소를 질소 성분을 많이 먹다 보면 또 손발이 차지고요. 고기를 많이 먹어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.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건강할 때 열이 나다가 나중에 점점 팍 떨어지겠죠. 이 기능이 안 좋으면.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아주 간단하죠. 발효식품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효식품을 오면서 끊어버리시면 내 몸에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. 그래서 발효식품을 끊는 순간 내 장의 움직임이 틀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음식들을 보면 음식에도 다 성질이 있어요. 사람도 성질이 있고 물도 성질이 있어요. 그렇죠. 공기도 질이 다 있습니다. 그 산소의 농도라든지 음이온, 양이온의 어떤 농도 차이가 다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 드신 물도 물 분자가 있고 크레스트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부드러운 물이냐 아니면 센 물이냐 아니면 경수냐 면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가 있듯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그 음식 속에서도 열을 만들어내는 음식 종류가 있어요. 그런 음식들 뭐냐면 주로 곡식인데 곡식을 일반적으로 구워서 먹을 때 가장 크게 열이 전달이 잘 됩니다. 곡식을 구워 먹을 때. 그래서 어떻게 구워 드셔야 되냐면 노릇노릇하게.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텐트 치고 하는 민족들 보면 거의 뭐 그 구운 떡, 구운 빵 이런 걸 많이 사용했어요. 그러니까 성경에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무교병이라고 하죠. 무교병. 떡병자를 쓰는데 그게 빵입니다. 근데 그것을 밀가루를 가지고 옥수수나 이런 걸 가지고 프라이팬이나 그 화덕에다가 아주 뭐 바삭거리게 구워가지고 꼭꼭 씹어 먹으면 우리 몸에 열이 만들어져요. 열이 굉장히 잘 전달이 됩니다. 한국 같은 경우는 은행이라는 또 좋은 경고가 있죠. 은행도 열을 만들어내는데 또 도움을 주고요. 물론 운동은 아주 좋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뜨거운 거, 열기구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몸은 더 식어져요. 그래서 뜨거운 거를 사용하면 열이 더 많이 난다? 이건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. 일시적으로는 따뜻해질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울 때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열을 내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 큰 오산일 수가 있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요. 배 차갑다고 핫팩 하는 것도 안 좋은 거네요? 많이 너무 찰 때는 바로 해주셔야죠. 해주셔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고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우리 몸에는 그 세포나 이렇게 우리 온 조직을 뭐가 돌고 있나요? 혈액이죠. 그러니까 혈액이 돌 때 막힌 부분이 있으면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심장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장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열은 충분히 오를 수 있고요.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 냉증이 해결이 됩니다. 1개월에서 6개월이면. 근데 제가 말씀드린 냉증은 정말 심한 분들은 차요. 너무 차요. 되게 몸이 안 좋습니다. 안 좋고 그렇게 냉증을 오래 유지하다 보면 여성분들은 그 생리라든지 뭐 또 생식기 호르몬계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. 남자분들도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냉수 마찰이 굉장히 좋은데요. 이 냉수 마찰은 방에서 수건으로 찬물을 짜가지고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. 수건을 꽉 짜가지고 피부를 문질러 주시면 돼요. 수건을 가지고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이 피부 색깔이 약간 분홍빛이 납니다. 그 분홍빛이 난다는 것은 혈액이 피부까지 왔다는 거거든요. 이것은 여러분 다 하셔도 좋아요. 방에서 저는 풍력보다 훨씬 좋다고 추천할 수 있습니다. 풍력보다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찬물 대야에다가 하나쯤은 짜가지고 하면은 한 5분 10분만 해도 돼요. 하루에 그것만 투자하셔도 몸이 폐포 이 제2의 피부라고 하잖아요. 예, 그 모공이 이제 피부가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독소들이 굉장히 많이 제거되면 열이 막 생겨요.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 거 겨울철이다 보니까 꼭 해결하셔야 되고 따뜻해지셨다고 했죠. 네.